진짜 뭐 대중적으로 다들 인정하는 기업이다. 그렇다면 같이 공부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의 이제 비밀 종목을 알려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리기리세 기리십니다. 안녕하세요, 기리분들. 자, 9월 9일 화요일입니다. 그리고 온다는 조정은 안 오고 연일 증시가 올라가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대로 전 고점을 돌파할 수 있을지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은 국내도 미국도 수수료 완전 무료인 메리츠증권의 슈퍼 365 계좌와 함께합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릿. 첫 번째입니다. 어제 미국은 금리 인하 기대감의 상승. 미국에서는 최근 부진한 고용 지표로 인해서 금리 인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 기대감으로 나스닥은 또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봤다시피 9월 증시는 역사적으로 부진하다는 이야기를 좀 많이 보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예외인 경우도 분명 있는데 이번에 특히 그런 거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도 슬슬 나오는 것 같습니다. 참고로 9월 금리 인하는 확정적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하는데 결국 이번 주에 발표되는 인플레이션 데이터가 인하 속도를 정해주지 않을까. 다만 여기서 데이터가 적당히 나와야 되는데 너무 과하게 나타나게 된다면 갑자기 경기 침체 이야기가 등장할 수 있다는 건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금리 인하 기대감에 코스닥도 간다. 자, 지금까지는 코스닥보다는 코스피가 좋은 흐름을 나타냈죠. 그런데 앞으로는 코스닥의 시간이 분명 더 뜨거울 것을 예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보통 금리 인하 때는 성장주가 달려가게 되고 그러면은 바이오, 2차전지, 로봇 이런 것들을 빼놓을 수가 없겠죠. 그리고 그 친구들이 속한 주 무대가 보통 코스닥이다 보니까 코스닥이 앞으로 좋을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것 플러스 그리고 이미 최근 들어 로봇과 바이오가 강한 모습을 나타내며 코스닥의 분위기가 코스피보다 조금 더 좋은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지수 투자를 한다면은 코스피보다 코스닥의 비중을 조금 더 높이는 방법도 사용 가능할 수 있겠죠. 자, 다만 뭐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증시가 연일 달려갈 수 있을지는 고민이 필요합니다. 우리나라 증시는 더할 나위 없이 계속 올라간다라고 보고 있지만 그런데 이 와중에 금리 인하기에는 경기 둔화, 경기 침체 이야기가 분명 한 번은 등장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그게 언제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언제든 조정이 나타날 수 있다 이런 생각과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투자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증권주가 다시 달려갑니다. 자, 어제부터 증권주가 다시 상승을 시작했습니다. 증권주는 보통 증시 흐름과 비슷하게 움직이고 약간은 더 선행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뭐야 9월은 조정 없이 그냥 계속 가는 거 아니냐, 이거 그냥 신고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져볼 수 있겠죠. 그리고 어제 대주주 주식 보유액에서 정부가 물러선다는 이야기가 나타나고 그리고 지금 보니까 뭐 50억 유지를 곧 발표한다 이런 얘기도 나타나고 있더라고요. 그러한 기대감에 증권주가 다시 달려가고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CXL 시간이 온다잉. SK와 삼성전자, 마이크론이 미국 반도체 기업 마벨에 대한 CXL 호환선 테스트를 완료했다고 합니다. 이 소식으로 오늘 CXL 관련주가 상승했는데요. SK와 삼성전자는 올 상반기 CXL 2.0 메모리 양산 준비를 모두 마쳤으나 아직까지 시장의 수요가 그렇게 크지는 않다고 합니다. 하지만 슬슬 관련된 이야기가 연속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시장 개화 기대감이 솔솔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지난번에도 우리가 공부했었죠. CXL 3.0 시장이 열리고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개발할 것이라고 봤었는데 지금 업계 전망으로는 내년부터 본격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반도체를 공부할 타이밍. 자, 벌써부터 부럽습니다. 우리가 어제까지 로봇주를 공부를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 공부할 거는 반도체를 제가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그런데 반도체는 섹터가 너무너무 방대해서 어디서부터 건드려야 될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시가총액이 5천억은 좀 넘고 최근 주가가 좀 오르기 시작하는 그런 친구들을 우선적으로 체크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소한 10개 기업 이상은 공부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반도체는 섹터가 참 많습니다. 보통 말하는 소부장, 소재, 부품, 장비를 말을 하고요. 그리고 메모리, 비메모리로 나누기로 하고 미래지향적인 기술로 나누자면 뭐 CXL 관련주, HBM, 그리고 유리기판 이런 것들을 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공부할 기업은 뭔데? 바로 심텍입니다. 아마도 기름들 다들 아시는 기업일 것 같은데요. 시가총액은 9천억인 기업이고요. 보통 우리는 심텍 하면은 PCB 관련주 이렇게 말을 하는 기업이죠.
자, 그렇다면 PCB가 뭔지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칩이 올라가는 판때기, 초록색 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키리분들 그 리모컨 한번 부셔보셨나요? 뭔가 질문이 이상한데. 그런데 그 리모컨을 딱 보면 안에 그 초록색 판때기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바로 PCB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네요. 그리고 이 판때기는 반도체 칩이 올라가는데, 반도체 칩은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CPU, GPU, 메모리, 그런 것들을 말하는데 그 친구들이 올라가는 게 바로 PCB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길이 근데 뭐 판때기면은 뭐 아무나 만들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러면 이 기업은 별론 거 아니야? 라고도 생각할 수 있겠지만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CPU, GPU, 메모리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아무리 좋은 백화점, 건물이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거기 교통이 불편하면은 그 가치는 현저히 낮아질 수밖에 없겠죠. 코스트코가 들어왔는데 거기 그냥 도로가 1차선밖에 없어요. 골목길이에요. 말도 안 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코스트코의 가치가 매우 낮아지겠죠. 그런 것처럼 이 PCB는 칩들의 전기 신호를 잘 통하게 해주는 도로의 기능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코스트코 근처에 8차선 도로를 깔아주는 기능을 하기 때문에 고성능의 칩이 들어가는 기판은 당연히 고성능의 기판을 써야 된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만들 수 있는 PCB가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심텍은 PCB만 하는 기업이 아닙니다. 패키지 서브스트레이트라고, 보통 우리는 이거를 패키징 기판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요거를 주력으로 만드는 중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매출 비중을 봐도 패키징 기판이 70%가 넘고요. PCB는 20에서 25%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렇다면 패키징 기판은 또 뭐냐 하고 봤더니, 고성능 반도체는 그냥 아까 우리가 공부했던 PC 위에 올릴 수가 없다고 합니다. 코스트코를 한 번에 8차선에 올릴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패키징 기판이라는 거를 따로 만들어서 거기다가 칩을 올린 다음에 PCB에 올려야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PCB와 반도체 칩의 중간 단계 기판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반도체 칩은 뭐라고요? 뭐 코스트코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PCB는 고속도로를 깔아주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패키징 기판은 고속도로에서 이제 코스트코로 가는 국도를 깔아주는 게 바로 패키징 기판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가면 갈수록 반도체가 고도화되면 고도화될수록 앞으로 이제 건물이 더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이 심텍의 실적은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깔끔하고 멋진 도로가 완성이 되어야 되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실적은 어떤데, 지금까지의 실적을 보면 2022년 반도체 호황 때는 1.7조 원 매출에 단위를 맞추기 위해서 0.35조 원이라고 적었는데 3,500억 원의 흑자겠죠. 매우 실적이 좋은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23년, 24년 반도체가 안 좋을 때는 적자를 기록했고요. 하지만 올해 다시 흑자로 전환한다고 하죠. 그리고 그 이외에도 점진적 실적 상승을 예상한다고 합니다. 예상이지만 26년에는 매출 1.5조 원에 영업이익은 1,000억 원, 그리고 27년은 매출 1.6조 원에 매출 1,300억을 예상을 한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내년 퍼는 11, 내후년은 7.85로 당연히 점진적으로 주가도 계속 우상향하겠구나, 이렇게 말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주가가 뭐 지속적으로 하루 1%씩 이렇게 올라가는 건 아닐 겁니다. 올랐다가 떨어졌다가 올랐다가 떨어졌다가 이런 식으로 우상향할 걸 예상해 볼 수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거는 이 오를 때를 어떻게 알 수 없나요? 떨어질 때 사서 오를 때 팔고 싶은데 그런 상승 트리거는 뭐가 있나요? 라고 생각했을 때 최근 등장하는 CXL이라는 단어, 그리고 칩넷이라는 단어, 이러한 신기술이 나오면 나올수록 무조건 패키징 기판이 필요함, 이러한 논리가 등장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또 AI 서버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패키징 기판은 훨씬 더 많이 필요함, 이러한 얘기가 나타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 반도체 호황 플러스 반도체가 고도화되면 고도화될수록 이 기업의 주가 상승폭은 커질 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심텍이라는 기업, 그리고 PCB와 패키징 기판, 여기까지 한번 공부를 해봤습니다. 내일은 또 다른 반도체 기업을 공부를 해볼 건데, 그런데 혹시나 이제 진짜 이 기업 괜찮은 기업입니다, 이런 것들이 있다면은 시가총액이 한 5천억이 넘고, 그 다음에 최근 들어 주가가 좀 올라가는 친구들 중에서 기르분들이 보시는 기업이 있다면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기업을 보는 이유도 좀 같이 적어주시면은
제가 공부할 때 조금 참고를 해보고 진짜 뭐 대중적으로 다들 인정하는 기업이다. 그렇다면 같이 공부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기회분들의 이제 비밀 종목을 알려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자, 심택의 주봉입니다. 최근 1년간 거의 한 3배 가까이 오르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요. 추가적 상승 기대감도 여전히 나타낼 수 있겠습니다. 다만 급격하게 뭐 한 번에 이렇게 오를 만한 기업은 아니기 때문에 떨어질 때 매수하는 전략을 충분히 사용해 볼 수 있겠죠. 다음입니다. 오와 오늘 스펙 합병 상장으로 등장. 오늘 오와라는 기업이 등장했습니다. 스펙 합병 상장으로 등장했고 중소형 가전 관련주죠. 작년 매출액이 969억 원의 영업이익도 95억 원으로 준수한 수준을 보였던 기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기업은 자체 제작하는 기업은 아니고요. 다양한 제품을 중국 OEM 방식으로 생산하는 기업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검색해보면 가습기, 선풍기, 냉풍기, 에어프라이어, 구강세정기, 건기식 등등 저렴하고 가성비 좋은 제품을 파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기름들도 아마 뭐 쓰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저는 미니 가습기를 여기 제품을 쓰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좋은 기업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다음입니다. 삼성 SDI의 눈높이는 낮춰라. 저는 긍정적으로 보는 2차전지입니다. 하지만 그 시기에 대해서는 논란이 좀 많은 것 같은데요. NH투자증권은 내년 흑자 전환 가능하긴 하지만 눈높이를 낮추라며 삼성 SDI의 목표가를 25만원으로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지금 컨센은 영업이익 6,500억 수준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NH는 4,100억 정도로 예상한다고 하고요. 그만큼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 빠르게 회복하는 게 아닐 수도 있다, 이렇게 본다는 거죠. 자, 다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올해보다 내년이 그리고 내년보다 내후년이 높은 확률로 좋다라는 건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2차전지 개별 종목보다는 ETF 등을 모아서 1년 이상 투자하는 시기를 가져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참고로 2차전지 산업 ETF 이게 가장 거래 대금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 친구를 보면은 정말 오랫동안 하락하다가 이제 좀 고개를 드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여기가 매수 기회일지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입니다. 올리브영 기대감은 계속. 자, 올리브영이 잘 나가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시죠? 외국인이 오면은 꼭 들리는 곳 중 하나가 올리브영이라고 하는데요. 마치 우리가 뭐 일본 같은 데 가면은 돈키호테 여기를 찾아가는 그런 기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올리브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CJ가 계속 관심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얼마 전에는 CJ의 오피셜로 CJ랑 올리브영 합병 안 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했지만 그럼에도 어차피 뭐 수혜주 아닙니까? 이런 얘기와 함께 주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 중국 단체 관광객 무비자 입국까지 나오게 되면은 올리브영에는 사람이 바글바글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CJ의 주가는 더 올라갈 것으로 예상한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올리브영의 현재 기업 가치는 8.8조 원 정도로 평가받는다고 하는데 CJ의 시가총액이 5조밖에 안 돼요. 그리고 CJ는 올리브영 지분을 51%를 들고 있다 보니까 뭐야, 올리브영 기업 가치가 그러면은 CJ가 들고 있는 게 4조 원이 넘잖아. 그런데 뭔 시총이 5조밖에 안 되냐? 이런 얘기가 계속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가 계속 올라가고 있죠. 다음입니다. 연기금 수익률은 어떨까? 자, 어느 국가 연기금이 돈을 많이 벌까요? 최근 10년간 국가별 연기금 수익률 탑10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등이 어디 있냐? 왼쪽에 보다시피 이제 스웨덴의 AP7 연금이 13.1%로 가장 좋은 수익률을 기록했고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뉴질랜드, UAE, 두바이, 그리고 캐나다, 카자흐스탄, 미국, 노르웨이, 일본, 말레이시아, 중국, 그리고 우리나라가 국가 기준 11위, 기관 기준 33위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1등이랑 차이가 좀 큽니다. 거의 2배가 나는 모습이죠. 그렇다면 이렇게 차이가 큰 이유가 뭘까라고 고민을 해봤을 때 주식을 운용하는 뭐 기술이 크게 차이 나냐? 그건 아닙니다. 그냥 바로 주식과 채권의 비중 차이 때문에 그런데요. 우리나라는 202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비중의 50%를 안전하게, 사실 우리나라 그 안전제일주의 또 아니겠습니까? 비중의 50%를 채권으로 구성을 했었습니다. 혹시나 연금이 뭐 마이너스 수익률이다 그럼 난리가 나니까요. 하지만 스웨덴의 AP7이나 뉴질랜드의 슈퍼펀드 같은 경우에는 공격적인 운용을 했습니다. 말 그대로 주식 비중을 70에서 80%까지 가져가고 채권의 비중을 매우 줄이다 보니까 수익률이 당연히 높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망했습니까? 그런 건 아닙니다. 우리나라도 이제서야 이제 주식 비중을 계속 늘리고 있고 미국 주식 비중을 계속 늘리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 채권 비중은 자연히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 우리나라 수익률도 더 좋아질 수도 있겠죠.
다음입니다. 요즘 KT에서 문제가 좀 나오고 있나요? 지난주에 KT 소액결제 이야기를 조금 봤었는데요. 그런데 이게 끝나지 않습니다. 계속 이어지는 모습이에요. 지금까지 100명에 가까운 KT 가입자가 소액결제 피해를 입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매우 이상한 방법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아직까지 어떤 식으로 이게 해킹되는지 밝혀진 게 없다고 하고, 어떤 한 소비자는 실시간으로 폰을 보고 있었는데도 내 돈이 털리는지도 모르고 돈이 털리는 모습도 나타났다고 합니다. 신기하죠? 그리고 또 피해 지역은 광명, 서울 금천구에서 늘어나고 있고, 이제는 부천, 인천 등으로도 확대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KT는 일단 소액결제 한도를 10만원으로 축소해서 대응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뭐 하나 제대로 밝혀낸 게 없다고 하네요. 자, 개인적으로 SK텔레콤은 실제로 피해는 없었다라는 얘기가 나왔었죠. 일단은 털리긴 했으나 아직까지 직접적인 피해는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KT는 100명에 가까운 피해자가 나타나고 있어서 이거 통신사들 뭐 문제 있는 거 아니냐, 한번 쫙 다 검사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솔솔 들려오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카카오 올라갑니다. 현대차증권에서 카카오가 75,000원까지 상승할 수 있다라는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현재 6만원이니까 25%까지 더 오를 수 있다는 건데요. 그렇다면 상승 트리거가 뭡니까? 오는 23일 이프 카카오가 열리는데, 그때부터 11월 말까지 상승 동력을 갖출 수 있다고 합니다. 당장 주가가 오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이유는 카카오톡의 개편, GPT 탑재, AI 등 이러한 이벤트가 공개되고, 11월 말부터는 AI 에이전트 서비스가 출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사실 우리나라 국민이 가장 친숙한 어플이 카카오톡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AI를 붙이니까 그 기대감이 있다는 거겠죠. 자, 과연 카카오톡은 어떤 식으로 달라지게 될지, 카카오 주가는 7만원을 넘어 10만원까지 갈 수 있을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하루 만에 3000% 폭등한 주식. 자, 지난번 미국에서 난리난 주식이 있었습니다. 왠지 보다시피 수익률이 이게 뭔가 싶죠. 3000%가 올랐습니다. 3000%요. 그러니까 1억을 들고 있었으면은 31억이 됐다라는 건데, 그렇다면 이 기업이 뭐 하는 기업인데, 골판지 포장지를 파는 회사입니다. 에이트코 홀딩스라는 기업인데, 그런데 오른 이유가 골판지 때문은 아닙니다. 바로 코인 때문. 예전에 월드코인 기억나시나요? 샘 올트먼이 만든 코인인데, 홍채를 등록하면 주던 그 월드코인, 그 코인을 이 회사가 재무자산으로 매입하고 보유하겠다라고 밝히면서 장초반 5000% 넘게 급등하다가 3000%로 마감이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진짜 대단하지 않나요? 하루아침에 3000%가 오를 수 있다는 것도 엄청난 것 같고, 그리고 뭐 이제 수익 인증 그런 거 보면은 어떤 사람은 1억을 투자했는데 그게 뭐 20몇 억이 되었다고 합니다. 와 대단하고 뭐 부럽기도 하다, 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자, 오늘의 공부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항상 같이 공부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길이셨습니다. 빠이요.